대기업 구매팀장 퇴직 6개월, 웃던 얼굴이 사라졌다. 은퇴 후 폭풍의 진실. 서론. 구매팀장이던 김 부장님, 항상 사무실에서 활기차고 웃음 많던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일잘러였죠. 그랬던 그가 정년 1년을 남기고 자발적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라진 얼굴. 김 부장님 잘 지내시죠?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글쎄 매일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퇴직 후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된 걸까? 웃던 얼굴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본론. 퇴직이라는 말은 겪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퇴직금도 받고 이제는 스트레스 없이 편히 쉬면 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은 퇴직 후 3개월부터 찾아옵니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지탱해온 일이라는 축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 후 어떤 후폭풍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례 1. 직함 없는 인생에 적응 못한 58세 구매팀장. 퇴직 전 김 부장님은 누구보다 인정받는 관리자였습니다. 바이어들과의 협상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죠. 그런데 퇴직 후 3개월쯤 되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뭐 해야 하지? 나 이제 어디서도 필요 없는 사람 아닐까? 문제는 할 일 없음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과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함도 없고 매일 부르던 이름도 들리지 않고 전화도 울리지 않으니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 이게 퇴직 후 첫 번째 후폭풍입니다. 사례 2. 60세 공기업 차장, 하루 종일 뉴스만 보다가 우울증. 두 번째는 공기업에 오래 근무한 정 차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귀가하던 정 차장님은 퇴직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은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그냥 멍해요. 시간이 많으니 뉴스만 보게 됐고 부동산, 정치, 건강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다며 만나기 어렵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두 번째 후폭풍이 시작된 거죠. 사람은 하루 중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가에 따라 감정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퇴직 후 그 루틴이 완전히 무너지면 혼잣말만 늘어나는 삶이 됩니다. 그 끝은 퇴행성 우울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례 3. 59세 보험지점장, 소비는 계속되는데 소득은 0.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보험 영업을 하며 억대 연봉을 누리던 한 지점장은 은퇴 후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 차도 뽑고 자녀 결혼 비용도 넉넉히 썼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쓰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유지했다는 것. 이건 라이프 스타일 착각, 즉 세 번째 후폭풍입니다. 은퇴 이후엔 쓰는 돈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녀 뒷바라지, 의료비, 갑작스런 지출은 통장을 순식간에 바닥나게 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은퇴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방으로만 착각하고 준비 없이 맞습니다. 결국 3가지 후폭풍이 찾아오죠. 정체성 상실,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 고립, 대화가 사라진 일상. 재정 불안정, 소비는 그대로인데 소득은 0. 이걸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작게라도 수입이 생기는 일이라면 퇴직 전부터 연습해봐야 합니다. 퇴직 이후 웃는 얼굴을 잃지 않기 위한 진짜 준비는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직함 없이도 나답게, 돈이 적어도 여유 있게, 혼자여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웃던 얼굴을 되찾는 방법.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되살리는 3가지 과학적 해법.
1. 정체성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할 리빌딩. 사람은 누구나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부장, 팀장, 매니저 같은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누며 중장년기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성 vs 침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활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해법은 새로운 역할 만들기입니다. 작게는 마을회의 총무,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자 같은 것도 좋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정신적 회복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타인에게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2. 사회적 고립 극복의 핵심 의도적인 연결 루틴 만들기. 퇴직 후 사람과의 접점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에서 자동으로 주어지던 사회적 연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상 속 연결 루틴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2회 도서관 북클럽 참여, 매일 오전 10시 동네 산책하며 인사 나누기,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 걸기.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지신경과학 연구팀은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일수록 해마기억 담당 뇌 부위의 위축이 덜하며 전두엽의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심심함 방지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3. 재정 불안정에 대비하는 법 수입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퇴직금이 많으면 괜찮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이 얼마나 흐름으로 바뀌느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L이 인컴 개념은 한 번 모은 돈보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부동산 한 채, 소액이라도 매달 입금되는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수입, 노후에 가능한 자격증 기반 부업 예 바리스타, 실버케어. 심리적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작은 수입이 큰 목돈보다 더 안정감을 주고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도 행복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안정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새로운 역할 만들기로, 고립은 사회적 연결 루틴으로, 돈 걱정은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 설 때입니다.